우리 다미님이 또 건드렸구나 카메라. 아니에요. 여기로 지나간 게 너밖에 없어요. 너가 안 건드리고 가방이 건드리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자, 가방을 열어봤는데 취소해요. 혹시고. 자, 이번엔 세 번째. 담이 며칠 동안 또 후들리겠구나. 아니 근데 요즘에 신고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쌤, 그 재판 가가지고 학교 때문에 무죄평을 나면서 생기부에 안 올라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럼 가도 되지. 응. 선생님 모르겠다. 그니까. 근데 과도하게 제기하면 그 친구한테 오히려 문제가 돼.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안 좋아하잖아. 네. 특히 이제 중학교 이후 선생님들이 되게 교원대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갖고 학년이 올라가든 뭐 하든 계속 걔는 꼬리표 달고 다녀야 돼. 그게 어때서요? 선생님들이 안 좋게 보면 학교 생활이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 아니야. 걔한테는 그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아니 아무튼 그 친구의 학교 생활이 편치 않을 것 그러니까 그런 같은데 거 편하게 안 해줘도 된다고요. 이상해. 그렇게 존중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애예요. 그걸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티내자는데 그치 인규야? 그래서 그분이라고. 그랬다가 그분이라고 존댓말 쓴다고 존칭 쓴다고 학폭 신고하면 어떡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너날 님이라고 불러? 학폭 신고할 때. 또 나보고 지금 반말했냐? 말 걸었냐? 자 자기장애 아, 뭐 있어? 자기장애 자 원형들 대한 자기장애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걸 한번 봅시다. 왠지 그거 그린 거 같지 않냐? 생명 어떻게 됐어? 커만 나오네. 생명. 화학도 해야 돼. 화학은 필요. 자 여기 반지름이 어린 자 이러한 원형 전류가 있어. 자 이때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돌아서 다시 내려오고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 자 얘와 직선 도선의 차이점은 있다 없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지? 잡아주면 되겠지. 맞아? 오른손을 이용해서 잡아주면 돼. 그럼 자기장의 방향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얘의 모습을 옆에 있는 그때도 담이었지. 담이가 바라보기로 하였다. 짧아, 맞아. 저 다리 저렇게 안 짧네. 아이, 그냥 무식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모양을 보면 위쪽에 있는 전류는 어떻게 생각하지? 나온다라고 얘기하지. 아, 이거 지난번에 우리 했었잖아. out of the page, into the page 했던 그 이야기 했던 수업이구나. 자, 전류가 나오고 있고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 이게 그거였잖아, 우리 지난번에 아포. 자, 아퍼. 그래서 아퍼. this is 아포. 아퍼.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선생님 친구가 그 짤 배줬더니 막 배꼽 쫙 쓰러지고 난리 났었어. 짤이라네. 응. 아, 그 파트를 보여줬더니 막 배꼽 잡고 막 쓰러지고. 다시. 아퍼. 자. 아퍼. 이거 랩도 잘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 이렇게 잡아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장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때 이 모습은 동심원은 아니야. 찌그러진 원의 모습을 갖는데, 자,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된대.
자, 그래서 오른쪽 면에서는 자기장이 모두 나오고 왼쪽 면은 들어간다라고 하지. 자기장은 자기력선은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간다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이쪽이 무슨 역할을 하지? N극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쪽은 S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N극과 S극이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야. 우리 직선 도선으로 감아줄 때는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N극, S극 따로 구분 안 되잖아. 그치? 자기장의 모습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가 N극이 어디가 S극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N극과 S극이 나타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이야기해보자. 자기장의 방향을 보여줬더니 자기장의 방향은 인규야 지금 몇 쪽을 하고 있지? 당연히. 아 근데 이게 뒤로 넘겨졌어요 방금. 아파? 어디가 아파? 나는 자, 마음이 아파? 마상했어? 차였어요. 여친한테 차였어? 에? 아니요? 아니. 그랬구나. 실성해. 잘렸구나. 차였어? 그랬대. 나 사실 헬로카봇이었어. 나 차였어. 자, 이쪽에 자, 원형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쪽에 전류가 있어. 그때 자기장은 전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이쪽이 이 경우에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이러한 자기장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네, 윤겸이 안 왔습니다. 네, 윤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이 모습을 오른손의 역할을 바꿔서 또 똑같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오른손을 이용해서 우리 지난번에 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치? 엄지손가락을 뻗어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았는데 이때 얘가 전류 방향 이게 자기장 방향이었지. 근데 여기서 역할을 바꿔 쓰는 거야. 어떻게? 네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야. 그리고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돼. 또는 이게 무슨 극의 방향이라고? N극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요거 그냥 습관적으로 막 잡는 거 연습 많이 해둬야 돼. 실제로 문제 활용해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러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기도 막으면은 이거 무슨 법이라 하임리히. 하임리히. 그거 해줘야 되잖아. 저거 해줄 거예요. 근데 너를 들 수가 없잖아. 너를 들 수 있는 건 선생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기장의 세기. 근데 의외로 그래갖고 죽는 사람이 많나 봐. 음식물 먹다가 기도가 막혀갖고. 자, 그래서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 꼭 씹어 먹어야 돼. 그리고 막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야 해. 한 5분 정도 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밥을 몇 시간 동안 먹어? 12스푼 나면 진짜 12숟가락 먹으면 1시간 걸리잖아.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르대. 근데 그 많이 씹을수록 살이 덜 찐대요. 아,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씹으면 당분이 먼저 흡수가 되잖아. 특히 당분이 이당류가 위에서 흡수가 많이 되거든. 응?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일정량 이상의 혈당이 채워지게 되면, 포도당이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니? 배고픔을 안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가급적 천천히 먹으면 먹는 양이 형격히 준대. 우리나라는 막 씹지도 않고 막 생기잖아. 특히 그 먹방 유튜브 하는 여자애들 봐봐. 와, 근데 그 사람들은 살 안 찌잖아. 그건 꾸겨 넣더라. 근데 운동을 어마무시하게 한다던데.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해요. 복근 있고 딱. 어떤 친구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힙합 얘기가 나오고 힙합 얘기하는데 힙합이 엄청나게 먹잖아. 위가 보통 사람의 2배가 넘는데, 응? 그래갖고 위가 여기까지 내려온대. 음식을 채우면. 근데 그게 유전적이래. 유전적으로 그렇게 위가 큰데 얘 안 삼키고 먹잖아. 근데 뭐 그 얘기가 어디서 방송에서 했는지 힙합이 똥을 어마무시하게 싼대. 힙합 초밥을 그냥 과자 먹듯이 이렇게. 그거는 많이 먹잖아. 초밥은 유튜버들이 많이 찍잖아. 지난번 보니까 어떤 애가 150접시? 그럼 초밥 300개 먹은 거야. 240. 말도 안 돼. 선생님은 여기 홈플러스 초밥이 회는 조그맣고 밥이 되게 많잖아. 그래갖고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2개를 샀어. 먹고 배 터져 뒤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코스트코 가면 싸게 많이. 이건 제 코스트코가 없잖아. 자, 그러면 초밥 뭐 이만한 거 있던데 60피스짜리. 자,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어릴 때 같으면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어. 어릴 때 선생님은 참고로 만두를 되게 좋아하는데 초밥이 만두 크기 많잖아. 어릴 때 만두 진짜 많이 먹을 때는 한 120개 넘게 먹었는데. 쎄. 왜? 과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진짜 맞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스터 보면 그래갖고 그렇게 만두를 먹는 바람에 여자친구가 생겼었어. 여자친구 사귀어 보셨어요? 그럼 넌 남자친구 사귀어 봤어? 조용히 하세요. 야 쌤한테 조용히 하세요. 뭐야? 근데 어쩌다가 만두를 먹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막 모여서 만두를 먹게 됐는데 그 중에 안 친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멋있다. 걔가 와갖고 만두 먹는 모습 보고. 뿅 가갖고 만두 120개 먹. 쫓아왔어. 그분이 지금의 아내분이세요? 아니, 걔는 진짜 막 불알 친구 같은 놈. 친구. 쌤 결혼하셨어요? 응? 선생님 막내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쌤 아직 청춘.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기장 세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장 세기 B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더 세다. 오케이?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세다. 자, 그 다음에 얘의 중심에서 이 전류가 흐르는 두 손가락의 거리를 어리라고 얘기한다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얼에 반비례한다. 얘가 동그라미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더 세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동그라미가 작을수록 자기장이 더 세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 B는 전체 합쳐보면 얼에 반비례하고 I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비례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 그리고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얘가 커지면 얘가 점점점 커지면 얘는 점점점 줄어들지. 그지? 선생님 자꾸 수업 중에 잉크하지 마. 음식이 선생님 꼬시려고 잉크하고 있어요. 음식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때 B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한다. K 프라임 곱하기 얼분의 I다. 여기서 K 프라임이라는 값은 2 곱하기 또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 우리 지난번에도 K 똑같은 형태 K 썼었잖아. 그지? 그때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파이만큼이 더 붙은 거야. 동그래지니까 초코파이 생각나잖아. 파이가 더 붙었어. 자, 그래서 단위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단위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일, 23일이야? 23일. 네, 23일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례상수로서 나타내줘서 자기장의 세계를 표시해 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볼게요. 써온다나. 바로 개념까지. 너네 화학 슈페이드 학원 샀니? 네, 저 오늘 가져왔어요. 네, 가져와요. 월요일 날 가자. 아니야, 오늘까지. 월요일 날 가자. 나 이게 일치 샀는데 일부러 안 가져왔으니까. 여기 안 갖고 왔는데. 아니, 오늘까지. 조만간에 물리도 끝나니까 물리도 학원 준비해. 예. 그만까지 아닌 것 같은데. 어? 우리 11강밖에 안 했어요. 뭐라고? 아직 11강밖에 안 했어요. 아, 근데 15강은 프로젝트여서. 거의 다 끝나가. 한 3개 정도 하면 끝이 아니야? 근데 이게 배송시키면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저는 서점을 갑니다. 저 이미 서점에는 없는 서점이 되게 많아. 그 서양국어 가면은 이 학원에서 쓰는 책들 거의 다 있어요. 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기장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원통 형태로 코일을 감아 놓죠. 도선을 감아 놔. 그럼 코일이 돼 버리지, 그치? 이때 중앙에 원통을 일부러 껴놨어. 왜? 감는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 자, 이쪽에 도선이 감겨져 있어. 자, 이렇게 감겨져 있어. 이때 전류가 위로 올라가. 절로 올라가면 시원이 입속에서 뭘 우물우물하고 먹고 있지? 허블티. 아, 염소똥 먹는 거야? 아, 밤하늘의 펄을 먹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또 계절 그리고 가수도 뻘을 먹고 있다고? 갯벌에 가면 뻘 많은데. 갯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면 얘는 원형 도선을 여러 번 감아 놓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실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봤더니 자, 안에도 그냥 직선을 그릴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얘를 좀 더 많이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바깥쪽에서는 마치 무슨 모양처럼 나타나지? 솔레노이드 밖에서는 어떤 모양이야? 막대 자석의 자기장의 모양하고 똑같아. 자, 유사하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안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될 때, 균일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기장이 단위면적을 제한 자기력 선수가 일정하대. 선이 일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리키는 이러한 자기장이 나타나는 거야. 균일한 자기장을 준다.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는 몇몇 코일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쪽에 지금 윗부분에 전류가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 같지, 그지?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를 갖게 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 전류를 갖게 되는. 담이야 무슨 생각하지? 남자친구. 차였어요. 뭘 차야? 안 차였어. 난 차였어. 근데 담이 특성상 고백도 못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쌤, 제가요. 이제 저 아니 어제 어떤 남자 연애 상담을 해줬는데 연애 고수라는 소리를 근데 연애 고수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써주라고 하니까 되게 미안해하는데요. 근데 걔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걔 제 친구 좋아해요. 이게 0,965 차이인가? 무슨 소리야? 근데요, 쟤 되게 잘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담이야 제 친구 좋아하는데 저 걔랑 사이 안 좋아요. 중은 제 머리 못 깎아.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이 안 좋은 친구가 이론만 빠싸게. 경험치가 없다. 아니 너무 내가 잘생겼어요. 그게 5번 이상. 넌 잘생겼다는 기준이 근데 뭐야? 진짜요 운동도 잘걔 체육대회 때 개주였어요. 세 명 중에 어떤 유의 사람을 좋아해? 저 약간 인규 같은 인기 스타일? 난너 싫은데. 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랬지. 널 좋아한다고 안 했잖아. 그래서 저 솔직히 여기 없어요. 걔 진짜 여긴- 잘생겼거든요. 그래? 키도 크고 축구도 잘하고. 와 선생님이다. 그럼 현우네? 현우 아니에요. 키 이 정도 크나? 이 정도 큰 거 아니야? 현우 정도면 1학년 때 큰 편이지. 축구를 걸어가면 그게 저 축구. 사이 안 좋은 친구가 내가 잘 좋아. 걸어가면 접대 축구. 자,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움켜쥐면 되잖아, 그치? 근데 저 학교에서는 이러고 안 다녀요. 표정 사람들 위해. 이걸로 안 다녀요. 얘 화장하고 다녀요. 아니 화장 안 해요. 화장 겁나 진해. 화장 엄청 하고 가요. 겁나 진하게. 아니라니까요. 겁나. 이렇게 나. 작다. 자,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나타나? 똑같이 반복되겠지.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나타나? 똑같이 반복되겠지. 이 아이 똑같이 또 반복돼.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 이때 사이 부분은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녀석이 생겨서 이 사이에는 합이 0이 돼 버리겠지. 네. 그리고 자, 얘는 이런 모양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자기장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는 이쪽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하겠지. 이 녀석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이런 식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촘촘하게 놓게 되면 이 울퉁불퉁한 게 사라지겠지. 그래서 내부에서는 오른쪽을 향해서 자기장이 쭉 나타나고 바깥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밑에 절반 대칭이 되게 똑같게 나타나. 지금 우리가 본 게 위에는 일부분만을 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장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현우가 입으로 방귀 꼈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네. 너희들이 오늘은 먹는 거 갖고 쇼해 주는 거야? 돌고래쇼. 저도 공부 잘하는 거 싫어. 실력. 이번에 학교 수학 시험 최저 95점, 최고 100점. 너가? 그래서 수행 본 거? 같아요. 예상. 수행 본 거? 네, 이번 예상. 예상이야? 저 예상 67%. 아니 화장실 봐요. 저 솔직히 정신줄 모르고 계속 화장실에 있었는데 공이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뛰어갔는데 이미 시험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각한 거잖아. 지각은 아니에요. 막 시간은 지각했죠. 근데 말하고 왔어요. 반장한테. 나 이거 늦으면은 선생님한테 나 화장실 갔다 와.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진짜 짜고 끙끙거려서 치는 화장실에 거지. 있었는데 종이 이미 쳐가지고 진짜 개 뛰어갔는데 시험 이미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줍니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것도 역시 오른손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으로 감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이때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자, 이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자기장 방향이다. 또는 이쪽이 N극을 가리키는 쪽이야. N극 방향을 의미해 준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보자.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B라는 값은 K2' 곱하기 NI라고 해. K11. 11제곱이 아니고 2'. 응? 자,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K2'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해 주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계속 비슷하다. K는 그지? 우리 처음 배웠던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두 번째 배운 K'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로 나오는 K2'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N이라는 값은 뭐가 돼? L분의 L이라는 것은 솔레노이드의 전체 길이야. 이 길이를 L이라고 했어. 스몰에 라지를 썼지. 그리고 여기에 총 감긴수가 N이라고 해. 총 감긴수를 N이라고 했다. 그래서 스몰 n이라는 것은 자, 라지 n 나누기 전체 길이가 돼서 얘를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해.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해서 이것을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는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철심을 넣습니다. 이 철심은 그냥 아무 철이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연철이라는 걸로. 혹시 초등학교 때 전자석 만들어 본 사람 있을까? 초등학교 때 전자석. 전자석 만들어봤죠. 어떻게 만들었지? 그 못에 돌돌 가는 거. 못을 어떻게 했지? 못을 어떻게 했어? 돌돌돌. 돌돌돌? 돌돌이 말았어요. 못을 처음에 재료를 준비할 때 못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 못을 시뻘겋게 가열을 해. 시뻘겋게 가열했다가 천천히 냉각시켜. 그때 그 못을 써야지 전자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냥 못을 쓰면요 이런 일이 생겨. 이미 그렇게 해서 나온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못을 집어넣으면 그래 놓고 전류를 넣으면 솔레노이드가 자석이 되면서 못도 같이 자화가 돼서 자석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마다 자석이 돼야 되지. 그때만 자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못을 전류를 없애버려도 스위치를 열어도 못은 자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자석의 역할을 해. 그럼 쓸데없겠지, 그치? 일반 못은 그래. 근데 천천히 냉각시킨 못은, 가열했다 천천히 냉각시킨 못은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석이 됐다, 전류를 없애면 바로 그냥 아무 상태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못을 가열할 때, 못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때는 가열했다 천천히 냉각해서 쓴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안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 우리 통조림 있지, 통조림. 통조림 껍데기가 쇠붙이잖아, 그치? 그 쇠붙이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가열했다가 떼지 않아도 전자석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못을 사용할 땐 이렇게 가위 갖다 냉각해 준다. 책으로 한번 보면 솔렌드 내부에 철심을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더욱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것을 전자석이라고 하며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면 전자석이 극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 굉장히 많은 곳에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 토카막에 이용하고 있는 토로이드라는 장치를 볼게. 토카막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카만이요. 토카막. 카만. 아, 그 핵융합 발전용 연료. 맞아, 핵융합로예요. 핵융합 연료 발전 업체를 핵융합로라고 하는데 이 핵융합을 할 때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수천만 켈빈 또는 1억 켈빈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쇠붙이 같은 걸 넣어놓으면 쇠붙이들이 다 어떻게 되니? 녹아요.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들의 물체를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핵융합을 시켜야 돼. 그렇게 공중에 띄워놓기 위한 장치로 이 토로이드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토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네가 거기서 친구. 선생님은 팔이 안 닿아서 높일 수가 없어요. 네가 거기서 친구. 자, 네 거 좀 빌려줘. 싫어요. 저도 싫어요. 자, 그러면 토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토로이드는요,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붙여놨대. 아이고. 자, 이렇게 붙여놓은 아이야. 오케이? 여기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돼. 그럼 저쪽 안쪽에서는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잡아지는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솔레노이드와 똑같이 내부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러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대. 아시겠어요? 자기장 다발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중심에 자, 중심에서 현재 거리 어린 곳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서의 자기장을 묻는다면 얘는 전체 감긴 수가 n번만큼 감겨 있다고 얘기했대. 이때 자기장은 다시 맨 처음에 쓴 K 곱하기 얼분의 NI가 돼. 즉 얘는 2파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얼분의 NI라고 쓰는 이러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해. 그 아래쪽이 토카막의 내부인데 핵융합로 내부야. 우리나라에는 K스타라고 하는 핵융합로가 있어. 아직까지 얘가 세계 1위야. 세계 최대 규모이고 우리나라가 핵융합에 관한 신기록을 현재 다 가지고 있어. 가장 오랫동안 핵융합을 지속시키는 자, 이런 시간, 크기 해갖고 여러 가지 신기록들을 다 갖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 아니,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 이 핵융합이라는 과정은 인간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핵 분열시키는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은 인간이 통제하기가 비교적 쉬워. 하지만 핵융합하는 과정은 통제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시도를 했는데 그냥 포기했어. 이거는 실생활에 이용하기 어렵겠다 그래갖고 포기를 했어요. 그냥 가볍게 포기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
결과 기록을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어. 지금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세계 최대 핵 융합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거의 뭐 완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생기면은 기록을 다 뺏기겠지.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참여해. 왜? 핵 융합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여해갖고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옛날 영화 중에 배트맨 시리즈가 있거든. 배트맨 시리즈 중에 옥토퍼스 교수 나오는 거 혹시 아니? 등에 다리 나와갖고 막 걸어다니는 그 교수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떤 큰 창고 같은데 뭐 동그랗게 있고 인공태양이 막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면서 나중에 배트맨이 그걸 잡아들여가지고 시켜버리지. 그 과정이 핵 융합을 모사한 과정이야. 핵 융합을 모사한 과정이야. 막 자라나는 게 융합시키는 과정이야. 그거를 영화로 표현해놨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다지기. 다음 시간까지 뒤까지 문제 풀어오세요. 자, 개념 다지기. 다음은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석 밖에서의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 또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은 폐곡선이 돼야 되니까 S에서 N으로 가야 되겠지. 맞아요? N, S, S, N.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답입니다. 자, 2번.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의 공통점을 O, 차이점을 X로 표시해보자. 도중에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O. 방향은 전기력선, 자기력선 위에 한 점에 그은 접선 방향이다. 자, 전기력선, 자기력선 공통적으로 그 점에 그은 접선 방향이 되겠지. 자, 3. 전기력선, 자기력선의 밀도가 빽빽하면 전기장 또는 자기장 세기가 세다. 맞지? 전속 밀도, 전기 선속 밀도, 자기 선속 밀도가 됩니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은 선은 자기력선이지 전기력선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다. 그래서 555X가 되겠네.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20cm인 원형 면적의 자기 선속 B, 즉 얘가 2테슬라인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다. 이때 자기 선속은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지. 자기 선속 파이 B라고 하는데 얘는 B 곱하기 A야. B 곱하기 A야. B는 얼마가 되지? 2테슬라 곱하기, 자, 반지름이 0.2m잖아. 그지? 20cm니까 파이 곱하기 0.2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얼마야? 6이지. 파이를 3이라고 쓰기로 했어. 6 곱하기 0.04야. 그러면 얼마가 되니? 0.04 곱하기 6이야. 그럼 얼마가 돼? 0.24 단위는 웨버라는 단위를 써야 되겠지.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자. 4번. 다음 그림은 전류의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하나의 도선에서는 전류가 위로 흐르지. 자, 위로 전류가 흐르고 또 하나의 도선에서는 어디로 흘러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있지. 이때 자기장은 어떤 방향이 될까? 얘에 의한 자기장은 감싸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오고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을 형성하겠고, 자, 이쪽에 있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잡아지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는 이러한 자기장을 갖겠지. 그럼 둘 사이에서는 자기장이 방향이 같고 세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겠지. 자, 한번 보자. P점에서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0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P점에서의 자기장 세기 방향 알 수 없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도선 A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요. 도선 B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얘도 답입니다. 얘도 답이다. 답이 그래서 1번, 4번이 되겠지. 자, 5번 P점에서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각각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과 같다. 맞습니다. 5번도 답이네요. 답이 왜 이렇게 많아? 응? 설명을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자기장 세기 0이지? 지면에서 P점에서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 미안하다. 아씨. 들어가는 방향이야. 잠깐만. 얘 들어가지. 멍청하게 풀었다. 여기가 나오네. 이거지, 그치? 예의한 거, 그치? 그러면 틀렸네. 다시 풀어야 되겠다. 자, P점에서 두 도선의 자기장 0이 아니지. 두 개 더하기니까 세졌지. 자, 한편 주어진 자료 이용해서 P점에서의 자기장 세기의 방향을 알 수 있어. 2배가 돼. 자, 한편 A점에서 P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A에 의한 P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지. B에 의해서 P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 둘 다 틀려. 자, P점에서의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과 같다. 그래서 답이 5번만 답이네요. 5번이 답이다. 자, 5번 반지름이 0.2m인 원형 전류의 자기장이 원형 전류의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8파이 곱하기 10의 -7승 테슬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 원형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이야기하자. 그분이 오신다. 그분 계속 하는 맛있다. 그분을 버텨야 돼. 30분밖에 안 남았어.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 보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B는 원형 도선은 파이가 붙지. 2파이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얼분의 i라고 했어. 그치? 이때 자기장 크기가 8파이 곱하기 10의 -7승 테슬라래. 자, 2파이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이때 반지름은 몇 미터라고 합니까? 자, 0.2m라고 했어요. 0.2분의 i야. 그렇다면 4가 되겠지. i는 그러면 얼마가 돼? 0.8 암페어가 되겠지. 0.8 암페어이다. 자, 6번. 오른쪽 그림은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 형성된 자기력선을 방향 없이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 그럼 뭐 중앙에서 이 방향으로 지금 나오는 자기장을 갖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지고 이 주변에서는 원형이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 주변에서도 나오고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기장 나오고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갖게 돼.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서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A점에서, 자, A와 B점에서 가장자리지 자기장 방향은 같지? 뒤로 나가는 방향이야. 그지? 북쪽 방향이 되겠지? 또 A점에 나침반을 두게 되면 N극은 북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X. B점에서도 북쪽을 향합니다. X. O점에 나침반을 주면 N극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O. O점에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작지는 않죠. 그죠? 여기는 중첩이 돼서 아마도 가장 셀 거라고 생각되죠. 가장 센 자기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X. 7번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잘 수 있을까? 선생님도 저렇게 푹 잡았으면 좋겠다. 자, 7번. 자, 오른쪽 그림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력선을 방향이 없이 표시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손가락 쥐인 방향으로 보아. 자, A쪽에 N극이, B쪽에는 S극이 오겠지. 맞아요? 여기서 전류가 감기는 방향을 진짜 잘 봐야 돼. 안에 원통이 없으니까. 진짜 유심히 봐야 돼.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X. P점에 나침반을 주게 되면 N극은 오른쪽을 향하겠죠. 자기력선 방향을 향하니까.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전류 방향이고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P점과 Q점에 나침반을 주면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모두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보기 중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직선 전류의 오른손 법칙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알 수 있다. 오른손 법칙은 법칙인데 역할이 반대지. 그래서 얘는 일단 체크해 둘게. 아주 틀리다고 보고 오른손을 이용하니까 오른손 법칙 얘기하는데, 자, 오른손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체크.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 도선 주변의 어느 한 점에 흐르는 자기장 세기가 세다. 맞지? 리언은 맞는 답이야. 자, 원형 도선의 바깥쪽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자기장 색이 감소합니다. 자, 디귿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애매하다. 이거는 왜? 오른손 법칙이라고 써갖고 역할이 달라지거든. 정확한 답은 니은 하나만인데 이 책에서의 답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너무 애매하게 써놨다. 잠깐만. 자, 오른손 법칙이 아니라고 표현해놨어. 오른손을 이용하긴 하지만 오른손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니은 하나만을 답으로 택해놨네요. 자, 이번에는 스스로 실력 높이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실력 높이기 문제입니다. 자기장 세기와 자기력선 비의 단위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기장 세기는 테슬라 또는 웨버/제곱미터이고요. 자기 선속의 단위는 웨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좋은 답이 되겠다. 자, 2번. 2번. 정사각형의 금속판에 수직으로 7테슬라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수가 120웨버일 때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자속이라는 녀석이 5는 B 곱하기 면의 넓이 A가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자속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자속이 112웨버가 되지. 자, 얘는 7테슬라 곱하기 면적이야. 그럼 면적 A라는 녀석은 얼마가 됩니까? 10이 들어갔죠. 6이 들어가겠죠. 16제곱미터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4m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4m이다. 그러면 자, 3번. 시연이 졸려? 왜 졸려? 응? 왜 졸려? 졸지 마. 뭐 하는 장난이야? 죄송합니다. 응? 현우야, 그렇게 수업이 재미없어? 아니. 어? 다 적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자,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수를 뭐라고 하지? 자기 선속. 전기가 아니고 자기 선속이야. 또는 이 책에선 자기력 선속이라고 해. 역자를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데 요즘 경향은 떼는 경향이야. 이 책은 자기력 선속이라고 썼어.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땡땡땡을 자기장 또는 자속 밀도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이 자기 선속이 되겠지.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지난 자기 선속 자기장 또는 자속 밀도 또는 자기 선속 밀도라는 원래 이름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기억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지. 오케이, 맞아. 그거 해주면 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자속 밀도. 자속 그모도 자속 킬로미터다. 야, 다 뭐 적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딴짓하다가 놓쳤어. 걔는 뭐야? 4번은. 여기 나오는 그럼 몇 번이야? 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A와 B 지점에 각각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자침의 모양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것인가? A, B에서 전류가 내려가잖아. 그지? 그럼 A에서는 어떻게 되지? 윗방향이지. 들어가는 방향에 N극이 와야 돼. B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에 N극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지. 잠깐만. 이게 반대다. 이게 A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의 N극이고 내려온 방향이 자 B에서는 내려온 방향의 N극이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직선 도선의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 자 이때 자 A점에서 A에 의해서 O 지점에 형성되는 자기장 방향이 자 3테슬라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3테슬라지. B에 의한 자 O 지점에서 형성된 자기장색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2테슬라야. 합성 자기장은 얼마가 돼? 5테슬라가 되겠죠.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5테슬라이다. 7번에서 8번 문제. 그림 가는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는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보기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자. 그림 가에서 ABC의 나침반을 놓았을 때 모양으로 오른 것은 자, 얘는 일단 B에서는 앞쪽 방향의 N극이지. 리을이야. A에서는 올라가야 되겠지. 맞아? A와 C는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D야. A, C는 D, B는 리. 여기. 뭐 하는 거야, 현명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해? A와 C는 어떻게 된다고? A와 C는 올라가. 네. N극이 위로 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내려오는 N. 자, 내려오는 N극. 거꾸로 썼잖아. 얘 N극이 내려와. 아, 이거잖아. 아, 자, 7번. 다음 그림 나에서 지점 ABC의 나침반으로 왔을 때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 것은 얘는 지금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림에서. 그지? 내려오는 전류가 지니까 앞방향에. 그래서 A쪽은 S극이야. S극이면 A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야지? 이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겠지. 이게 A에서의 모습이야. 자, B에서는 이 방향 계속 나타나는 거지. 빨간 게 N극이야. 오케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지. N극에서 S를 향하는 방향으로 반대가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A와 B에서는 기역, C에서는 니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9번. 반지름이 어린. 민규도 너도 졸린가 보다. 아니에요. 응? 근데 왜 이렇게 머리 산발하고 이쁘게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있지? 이제 곧 머리 잘라야 응? 머리카락. 자, 반지름이 어린 도선의 전류 세기가 I인 원형 전류의 자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가 B일 때 반지름이 0.2열, 전류 세기가 1.2I라면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얼마일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K라는 녀석은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란 말이야. 그치? 이때 다른 자기장을 보지. B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K 프라임 똑같지? 반지름이 얼마가 됐다라고 했습니까? 0.2R이 됐다라고 했어요. 전류는 얼마가 흘렀다라고 합니까? 1.2I가 흘렀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6 곱하기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가 되니까 6P가 되겠다. 6P.
자, 10번. 응? 많이 감지했죠. 솔레노이드 만들 때 이거 엄청 많이 감아요. 몇천 번 감아? 선생님 만든 것 중에 가장 많이 감은 게 14,000번? 학교에서 만든 건 되게 짧게 하고. 근데 효과가 적으니까 실제 실험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갖고 한 2,000번 정도 감았는데 손으로 감을 수가 없잖아. 기계 그래 기계로 감았어. 14,000번을 수제로 하면 그거 팔면 되겠다. 그거 들어가는 그 에나멜선 값이 장난 아니었어. 그럼 그것만 몇만 원 들었어. 에나멜선만. 그것도 싸게 파는 데 가서 사왔는데 공업단지가 그 공업용구상 파는 단지들이 있거든. 거기 가서 사왔는데도 몇만 원 들었어. 빼빼르. 뭐 아마 그거 고물상에 팔아도 아마 몇만 원은 받을 거야. 누군가가 그걸 나중에 훔쳐갔어. 학원에다 갖다 놨는데 훔쳐갔더라. 빼빼르. 아이들 보여주려고 했던 실험 장치였는데. 빼빼로? 빼빼르가 부정. 어? 빼빼르가 부정. 9점? 부정. 빼르빼르가 긍정. 빼빼르가 부정. 네. 빼빼르. 자, It's so bad. 아퍼. 자, 10험. 자, 코일을 100번 감은 길이가 50cm인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자 300mA 몇 암페어지? 항상 암페어로 바꿔줘야 돼. 0.3암페어잖아, 그치? 1암페어는 1000mA니까 0.3암페어야. 이런 경우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했지요. 자, 그렇다면 얘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B라는 값은 자 얘는 K 프라임 곱하기 NI야. 즉 얘는 4파이 곱하기 10-7승 곱하기 자 길이분의 총 감수 곱하기 전류 세기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10-7승 곱하기 감겨있는 횟수가 100분 감겨있다라고 했지.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의 길이는 50cm니까 0.5m 곱하기 전류의 세기는 0.3A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200이 됐네, 그치? 200이 됐지? 요거 합치면 얘는 6이 돼 버리겠지? 6이면 얼마가 되지? 24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되니? 72가 되니까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돼버리고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되겠다.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됩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 다음 그림은 극을 알 수 없는 자석에 의해서 자기력선이 방향 없이 나타난 것이야. 이때 자기장에서 자침이 그림과 같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극을 가리키지? N극에서 나 S를 가는 거지. A의 N극이 오고 B의 S극이 오겠네, 그지? 자, 이때 자기장에 자침 배열되는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자. 보기. A는 자석의 S 맞지요? B는 N극이다. O. A 쪽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석의 극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이지. O. 시점에서 자침의 N극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지. 맞지? 왼쪽 방향을 향해 쏘리. 그래서 X야. 자기력선은 열린 곡선을 이룬다. 폐곡선이 되지. 안에서는 자 어디에서 A에서 B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길이가 옳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을 봅니다. 잘 자고 있났어? 응?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은 떼. 머리카락이 묻은 뺨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빨리 떼. 아이고, 저렇게 피곤할까? 자, 다음 그림은 인규 제발 또 나라 이름 표정하고 있다. 오늘 다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주말이라.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았지? 내일도 고생해야 돼요. 왜? 내일 자자마자 6시간 썩고 가요. 썩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가요. 자, 12번. 그리고 테니스. 테니스 하러 간다고? 테니스 잘해? 농구 공부 테니스. 테니스 배우고 있는 거야? 레슨 받고 있어? 테니스. 테니스 하면 살 엄청 빠진다는데. 선생님 대학교 때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체육 과목이 있거든. 그래서 1학기 때 테니스를 선택했어. 근데 막 그때가 어느 때냐면 처음으로 카본 테니스채가 막 나올 때쯤이야. 카본. 그 전까지 우드 라켓이었거든. 나무로 만든 라켓. 근데 이제 탄소 합성 물질 갖고 만드는 그 카본 라켓이 처음 나올 때야. 그럼 카본 라켓은 면도 커. 옛날 우드 라켓은 조그맣거든. 근데 테니스 뭐 기껏 얼마나 친다고 비싼 카본 라켓을 쓰겠니? 그래 우드 라켓을 샀어. 그래갖고 이제 테니스 공하고 갖고 다니는 거야. 학교에서 배운다고. 그런데 맹점이 있어. 축구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공 주는데 이 라켓은 내가 매일 들고 다녀야 돼. 체육 있는 날마다. 옛날에는 뭐 10,000원 전철, 10,000원 버스 엄청나게 미어지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들고 다니다가 이제 꾀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한 4월쯤 되니까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 귀찮아갖고. 그리고 테니스 코트가 뭐 거기 여러 과 애들이 와갖고 동시에 수업을 듣다 보니까 막 미어져 항상. 그러니까 코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뭐 하냐면 벽치기 하는 거야. 스트로크 연습하는 거야 계속. 그래갖고 연습하는데 너무 그냥 재미없으니까 귀찮아갖고 운동장을 쭉 보니까 여학생이 쫙 있는 과목이 있더라고. 거기가 가보니까 핸드볼이야. 그래갖고 맨날 핸드볼장에서 놀았어. 핸드볼 재밌겠다. 선생님이 핸드볼에 소질이 있었나 봐. 체육과 대학원생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야, 너 맨날 여기 와갖고 조교해. 그래갖고 거기서 시범 조교를 했어. 근데 친구가 갑자기 테니스장에서 막 달려와. 야, 테니스 시험 본대. 에? 라켓도 갖고 왔는데 갑자기? 그래갖고 부랴부랴 또 달려갔어. 거의 차례가 돌아오고 있었어. 근데 빌려야 될 거 아니야, 라켓을. 그래서 친한 놈한테 빌려달래. 야, 라켓 좀 빌려줘. 근데 이 자식이 장난을 쳤어. 라켓을 빌려주면서 공을 주는데 바람 빠진 공을 준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처음에 딱 쳤어. 그랬더니 벽에 딱 맞고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야. 그걸 못 걷어내면 D야. D가 뭐예요? 학점, D 학점. 스트로크 한 번도 못 한 거 아니야.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안 주어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진짜 막 뺑치게 달려가고 걷어 올렸어. 가까스로 걷어 올렸어. 또 벽에 맞을 거 아니야? 튕겨 나오는데 잘 튕겨 안 튕겨? 안 튕기니까 또 앞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발리를 한 거야. 발리를 진짜 많이 했어. 조교가 야야야 나와. 그거 나왔어. 그래갖고 A 학점을 받았지. 친구가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갖고 A를 먹은 거야. 위기를 기회.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농구를 선택했어. 기회. 고등학교 때부터 농구 많이 했으니까 농구 선택했어. 근데
대학교 농구장 가보면 정신없어. 한 코트에서 4팀 정도가 게임을 해. 4그룹 정도가. 슛했는데 딴 놈이 던진 것 때문에 튕겨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 반코트 썼는데 뭐 2개, 그러니까 한 게임 하는 팀이 있어. AB팀이. 그리고 CD팀이 또 한 편인데 반면 쓰는데도 그렇게 다녀. 거기다 체육 수업 하잖아.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코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또? 핸드볼장으로 가지. 신나게 막 하고 있는데 또 시험을 본대잖아. 그래갖고 갔어. 갔더니 자유투 5개, 그 다음에 드라이빙 슛 5개 하는데, 자유투를 핸드볼 공이 작잖아. 그 공 무게에 손이 익숙하다 보니까 농구공이 너무 무거운 거야. 자유투 하는데 거리가 짧아. 그래갖고 5개 중에 3개밖에 못 넣었어. 거기다 드라이빙 슛 해야 되는데 핸드볼은 4스텝이거든. 농구는 3스텝이잖아. 발이 깔려갖고 드라이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도 겨우 3개 넣었어. 5개 중에. 그럼 C야. 그래갖고 짜증나. C 나오겠다. 그건 시험 잘 봐봐도 C야. 그래갖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의 전국체전이 있었거든. 전국체전에 대표 선수로 나갔잖아. 그래갖고 대표 선수 프레미엄 해갖고 한 등급 올려줘갖고 B로 끝났어. 되게 어이없어. 근데 재밌게 놀았다. 테니스 재밌지. 살 많이 빠진대. 난 열심히 안 해서 모르겠지만. 테니스랑 배드민턴도 땀이 엄청나게 난대.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지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테니스는 어렵던데 되게. 농구 공부 테니스 하나? 자, 여기에 지금 7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7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흘러? 2A가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야? 1미터가 됩니까?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얼마큼 떨어진 P 지점에 있다고 해. 얼마큼 떨어진 P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P 지점의 거리가 R이라고 하는데, 자, P 지점에서의 자속 밀도, 즉 자기장이 0이라고 합니다. 도선에 흐르는 거리가 이 R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 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겼어. 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되겠지. B2야. 이때 B1이라는 녀석은 K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되겠지. 1 플러스 R분의 7. 이게 B1이야. B2라고 한 녀석의 크기는 K 곱하기 R분의 2가 돼. 이 두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KK 지워졌어. 7R은 2 더하기 2R이야. 따라서 5R이라는 값이 2가 되니까 R은 얼마가 됩니까? 0.4m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A는 0.4m이다. 자,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구한다고? 오른손으로 잡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K 곱하기 R분의 I라고 써요. 이때 K라는 값은 2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R분의 I라고 하고, 전류 단위는 다 암페어로, 거리 단위는 다 미터로 바꿔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K' 곱하기 R분의 I인데 R은 반지름이 되는 거지. 원의 반지름이고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R분의 I라고 하고,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자,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이지.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얘는 K2 프라임 곱하기 K2 프라임 곱하기 전체 스몰 n 얘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이렇게 나타내줘. 얘 풀었으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전체 길이분의 총 가문수 곱하기 전류세기 I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32번까지 다 풀어갖고 오세요. 너 팔 왜 그래? 신가 꺾었어요. 어? 신가 꺾었어요. 부러졌어? 네, 인대가 늘어났대요.